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 서정국의 법대로 7월 8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한 주에도 여러 가지 정치 또 뭐 법률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질른 겁니다. 완전 내질렀죠. 평소에 원희룡 장관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었는데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포함된 땅으로 이 노선이 옮긴 것을 놓고 여러 가지 또 가짜 뉴스를 민주당이 퍼뜨리고 뭐 TF를 만들고 뭐 기자회견하고 이러니 원희룡 장관이 나서서 처음에는 이 노선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아예 그냥 이 고속도로 자체를 백지화하겠다, 건설 자체를 이렇게 일종의 성부수를 던졌는데 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대로 된 성부수라고 보세요? 예. 네. 저는 이제 그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까지. 예. 아주 그 평가합니다. 예, 예. 이제까지요. 예. 좌파들이 이제 가짜뉴스 가지고 공격하면요. 예. 전부 이게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요. 예. 방어하기 급급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아, 이번에 그렇죠. 역공에 예. 들어간 거네. 이번에 오히려 저는 강력한 반격으로요. 예. 민주당을 이제 그 코너에 몰아세운. 예, 예. 그래서 신의 한 수다. 이번에 그 민주당의 가짜뉴스는요. 예.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예. 한마디로 이제 허무맹랑하고 네. 황당무계하고 터무니없고 예. 새빨간 예. 이런 이게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국민을 바보라 하는 거짓말이네. 그렇죠. 국민이요. 예. 조금만 이게 IC하고 JC 있잖아요. 예, 예. 요것만 이게 알면 다 압니다. 나들목과 분기점. 예. 네. 만약에 제가요 이재명이 보고 네. 어이 점재명 대표님 점재명. 예. 대표님. 점. 예. 저기 그 신갈 근처에 분기점이 하나 생기는데 점. 땅 좀 사러 갑시다. 예. 이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제가 미친놈 취급할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갈지도 몰라요. IC하고 아니 인터체인지하고. 분기점이라고 말하면 그 분기점과 인터체인지를 그 구분을 못해서 혹시 뭐 갈지도 몰라요. 근데 가보고 나면은 이거 뭐야 이거. 근데 그 아무리 그 이재명이가 머리가 나빠도 그래도 성남시장 도지사까지 했는데 예. 분기점하고 이게 나들목 예. 이걸 구별 못할 리는 없잖아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이거 신갈 분기점, 호법 분기점, 남이 분기점, 예. 분기점 많습니다. 그거는 나오는 데가 없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고속도로끼리 교차하는 거예요. 고가도로처럼 쭉 가서 다른 고속도로 타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번 게요. 예. 변경된 게 김건희에서 땅이 500m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50m로 근접하면요. 네. 그 땅 못 씁니다. 아, 그렇죠. 뭐 소리도 없고 자동차 소리도 시끄럽고 시끄럽고 네. 그다음에 뭐 매연이나 환경도 나오고. 문제고 네. 그다음에 사생활이 다 보입니다. 아, 그렇죠. 다 이게 안방에 많으니까 다 보입니다. 예, 가끔 다 그런 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이게 땅값이 오를 수도 없는 예. 단순하게 분기점인데 예.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막 투기처럼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게 허무맹랑 황당무계 터무니없는 새빨간 거짓말 맞잖아. 예, 여기 원희룡 장관이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면요. 예. 또 이게 좌파들이 어떻게 또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강하게 역공으로 그러면 이게 백지하자. 예. 이러니까 이게 그 양평 주민들이 예. 민주당 너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 피해 본다. 그러니까요.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이래놓고 예. 이제 나중에는 출구 전략을 찾아야지. 예. 나중에는 이제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든지 주민투표라든지 해서 그렇죠. 이제 뭐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예. 저는 이게 변경안이 1, 2, 3안 있잖아요. 예. 변경안이 제일 합리적이라 봐요. 예. 그래야 이게 강한 면에 IC도 생기고 IC가 생기니까. 그다음에 강상 이게 아무래도 환경 피해가 적어요. 예. 한강도 한 번만 건너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그럼 이게 변경안을 압도적으로 원한다. 예. 이러면 이게 그냥 김건희 여사 땅과 관계없이 예. 추진하면 되잖아요. 예. 이제는 이제 그 충격파로 예. 한번 이게 민주당을 코너에 몰고 예. 이제는 이제 그 출구 전략은 주민들 의사 수렴해서 예. 어차피 이게 추진해 줘야죠. 예.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일종의 폭탄 발언이잖아요. 예. 아예 그러니까 15년 동안 수건 사업인데 양평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데 그걸 안 하겠다 하면은 양평 주민들이 이 여건에 대해서 막 불만을 표출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 양평 주민들은 자기들이 사정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 안에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그것이 김건희 여사 거기는 JCT가 생기는데 그거 뭐 아무 그 땅값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강하에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또 뭐
뭐 원래 이런 대로 하고 그러니까 양서에 JCT를 만들고 강하에 그 인터체인지를 만든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그 노선을 보면 그게 안 돼요. 이렇게 꺾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 여기 그러니까 강하에 IC를 만들면은 JCT는 그 강상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상황이라서 현재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당의 가짜 뉴스로 막 비판을 하고 심지어 지금 상경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으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를 합니다. 사과. 이 가짜 뉴스 퍼뜨린 사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사과는 안 하겠죠. 계속 이것도 다른 터집 잡고 나가겠죠. 물론 이제 그 사과할 놈들이 아닌데 예. 그래도 이게 우리가 강하게 명분으로 예. 사과를 요구하고요. 예. 결국은 이제 출구 전략으로 예. 저는 이제 그 아까처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예. 변경안이 제일 합리적인데 추진해야 되고요.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3명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3명한테 사과해야 돼요. 첫째. 첫째, 네. 바로 이제 주민에게 양평 먼저 주민이죠. 주민에게 먼저 사과해야죠. 예. 양평 주민, 서울 주민, 예. 국민한테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려 피해를 주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국민한테 이렇게 사과해야죠. 국민 앞에 석고대져야 됩니다. 예, 할 사람들은 아니지만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럼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예. 김건희 여사에게 해야죠. 해야죠. 예. 아무런 김건희 여사가 땅 산 것도 아니고 두 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예. 민주당이 마치 이게 기성전 예. 김건희 예. 김건희 여사만 공격하자 예, 예. 악마시기자 예. 이거 아닙니까? 예. 김건희 여사한테 당연히 정중하게 사과하고 예,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원희룡 장관은 사과해야지. 원희룡 장관에게 그렇죠.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이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그럼요. 예, 예. 이게 억울하죠. 국토부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예. 이게요. 원래는 이제 2021년 재작년에 예. 그때 군수는 정동균 민주당 소속. 민주당 군수예요. 예. 정동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군수가 볼 때는 민원이 많잖아. 예. 이름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데, 음. 근데 양평에 IC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IC 강화면에 예. IC 하나 내달라. 예. 그러면 이게 종점도 자연적으로 예. 연결 분기점도 바뀌잖아, 예, 예, 강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민주당 군수가 예. 처음으로 이게 변경을 요구한 예, 거예요. 예, 예. 국토부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했으니 뭐 한 세 가지 안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양평에서. 따라서 이제 이재명 원희룡 장관에게도 정중하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예. 이렇게 세 군데 사과하면 예. 그러면 이제 진짜 이거야 뭐 또 100년 사업이고 예. 공약이잖아요. 예, 예. 주민들을 생각해서 예. 모든 우선은 이게 국민입니다. 그렇죠. 특히 양평 주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추진해 줘야 된다. 예,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다가 완전히 외통수에 걸려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양평 주민들이 사정을 잘 아는 양평 주민들이 이 책임을 민주당 쪽에 돌리면서 상경 투쟁을 하면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항의를 할 거예요. 네. 민주당 앞에서 항의를 하면은 민주당은 정말 진퇴양난이죠. 이게 여기만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양평 선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 민주당의 그런 이미지가 쓰이면은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 저는 사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양평 현지에 아는 사람이 계시다면서요? 양평 현지는 아니고 이게 아. 어떤 땅인지 제가 김건희 여사 고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기에만 땅 많은 거 가지고도 뭐라고 해요. 땅 많은 거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이게 이제 선산이라 해서 선산. 고모님도 이게 어릴 때 그러면 선산이니까 예, 예. 거기에 살았냐고 저 여쭤봤죠. 저 예, 예. 아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도 양평서 나오고 이게 선산입니다. 예, 예, 예. 이게 뭐 땅 투기하려고 예. 처음부터 이게 뭐 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또 이게 집 땅값이 좀 오른 데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선산 함부로 팔지도 못하네. 그럼요. 이걸 이게 뭐 마치 투기를 위해서 산 것처럼 예. 어릴 때부터 예. 대를 이어서 예. 몇 대가 산소도 있고 예. 그게 선산으로 예. 온 그 과정을 제가 여쭤보려고 예. 전화를 한 거고요. 예. 저는 이제 이번 사건 보면서요. 예. 결국 이 가장 피해자, 예. 가장 이게 타격이 입은 게 3명 있다 봐요. 아까 사과해야 될 대상 주체는 사람. 그거는 사과 대상이고. 대상이고. 이번에 이 사건 터지면서 이게 피해자. 예, 예, 피해자. 누가 가장 피해를 일격을 당했냐. 예. 제일 먼저 당한 게 이해찬이죠. 예찬. 이해찬이가 이거- 완전히 타격. 지금 이해찬이는 그거는 진짜 인터체인지죠. 이해찬이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 있잖아. 예, 예, 예. 거기 그때 보도 많이 원래 됐어요. 예타에서는
없는 IC. 예, 예. 그 진짜 나들목이잖아, IC. 예, 그 근처 5분 거리에 예. 땅을 산 거야. 예. 그리고 여기 IC를 하나 내. 예. 그게 4천억이 더 들어. 예. 이게 바로 건설비는- 연기 IC. 연기 IC 건설비는 4천억이 더 드는데 자기 땅 있는 쪽으로 IC를 만들게 해서 땅값이 그렇죠. 4배 올랐다고 하던데. 2만 원이 8만 원 됐다고? 이게 이해찬이가 아니 도둑놈이 재벌 드린다고 지가 이게 IC 내가지고 예. 4배나 폭등을 취했잖아.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런 줄 알고 예. 막 이게 땅사가 투기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완전 허위잖아. 이 수법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게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이는 자기 옛날에 잘못된 것도 드러나 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고발당해서 또 처벌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가장 이번에 타격 입은 거는 이해찬이죠. 예, 예. 첫째는. 그렇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불의 타격 입은 게 예. 김부겸이야. 김북이. 왜냐하면 이게 김부겸 이분은 진짜 억울한 게 예. 땅을 강화면에 예. 우리 변경 안에 보면 예, 예. 강화 IC를 내고 그래,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강상면이 김건희 땅이잖아. 예, 강화 IC 그때 이야기 나왔죠. 강화 IC 옆에 예. 김부겸 이분이 땅을 갖다가 198평을 샀더라고 2억에. 저희들도 예. 김부겸 전 총리와 이렇게 또 서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상 정계 은퇴하고 양평에 가서 뭐 기농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던데 거기가 거기래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저는요 김부겸 믿죠. 예. 설마 이게 총리까지 하신 분이 땅 뭐 200평 가지고 돈 벌라고 IC 하나 만들겠습니까? 예, 예. 근데 딱 그게 오비 일학처럼 예. 김부겸 땅 사자 말자. 예, 거기 IC 민주당 이야기가 군수가 예. 민주당 군수잖아. 민주당 군수네. 아까요. 예. 정동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집 앞으로 예. IC를 내자. 예. 이러면 여기 김건희 여사가 혜택은 없어요. 예. 그거는 분기점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변경한 대로 가면 김부겸이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네 배만 가면. 뛰도 8억이에요. 그럼요, 네배 뛰게. 돈 2억 주고 산 땅이 4배 뛰면 이해차이가 4배 뛰잖아. 예. 김건희 여사 땅은 분기점이라고 안 올라. 예. 근데 김부겸의 땅은 딱 IC 예. 옆이잖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믿지만 예. 지금 이게 모양새가 예. 오히려 이게 좀 타격 이미지 있는 그렇긴 요게 해. 있고 예, 세 번째. 그다음에 가장 타격은 이재명이지. 이게 이재명. TF를 만들었잖아. TF 만들고 야 가짜뉴스 또 장사하려고 민주당이 TF 만들어가 예, 예. 총 공시에 막 현장 가고 이랬잖아. 예, 그리고 근데 이게 완전히 허위로 들어갔어. 이해찬이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죠. 이재명의 후견인. 그러니까요. 예, 예. 이해찬이가 예. 피해자고 네. 그다음에 김부겸도 약간 네. 이미지상 네. 뭐 김부겸은 저는 믿어요. 네. 근데 이재명이도 또 이게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 입은 거야. 야 저놈들에게 가짜뉴스 해도 너무하네.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이 후쿠시마 괴담회가 안 되니까 예, 예. 갑자기 김건희 괴담으로 바꾸더라고. 예. 그런데 이게 완전히 뭐 요즘 이게 정보가 유튜브부터 예. 옛날에는 MBC, KBS가 보도 안 하면 몰라. 예, 예. 근데 요즘 유튜버들이 막 현장 중계부터 그림까지 그렇죠. 자, 또 종편도 그러잖아. 예. 국민들이 하루면 예. 하루면 진실을 알아. 예. 이제는 진짜 국민들이 위대합니다. 예. 그렇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루 만에 예. 저는 처음에 쏘갔잖아요. 종점이란 말에. 나도 종점 그래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 종점하면 고속도로 끝나가지고 일반 도로 연결돼서 예. 김건희에서 집 앞에 오는구나. 예, 그렇죠. 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분기점이잖아. 예, 예. 근데 분기점이라고 처음에 안 했어. 안 했죠. 종점이라 했잖아. 계속 종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 제 말은 이게 처음에 순간 음. 잠깐 찰나로 국민을 속였지. 그렇죠. 근데 하루 만에 국민들 다 알아버렸잖아.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가 이번에 진짜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입었다. 예. 이래 봅니다. 그렇네.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어제 이제 하루가 지났잖아요. 예. 어제 하루가 지났는데 어떤 그 송국근 호수 구독자분이 전화를 오셔가지고 어떻게 예. 다른 데서 이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오셔서 그 어제 서정욱 변호사의 이 논평이 가장 정확하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뭐냐면은 본인이 이 도로 건설의 전문가입니다. 공학 박사고 오랫동안 그 분야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김건희 여사가 압력을 행사를 했다면은 그 JCT가 그쪽으로 못 오도록 압력을 행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JCT가 오면은 오히려 땅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IC를 만들라고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다급하니까는 이거 어떻게 좀 뭐 또 하나 터뜨리려고 하다가 뭐 아무 준비도 없어 아무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해서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데 그때 추미애 그 드루킹 사건도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해찬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이 그때 드루킹 사건도 추미애가 드루킹 일당이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좀 악성 댓글을 다니까 그거를 막 조작을 하니까 추미애가 이상하다 해서 이게 반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가 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바로 그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파다 보니까는 김경수가 걸려버렸거든요. 지금 이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해찬에게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큰 피해는 아무래도 그거죠. 이재명 그 대표 체제의 민주당. 자, 민주당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좌파들의 용어 문제 있잖아. 제가 요걸 한번 꼭 지적하고 어제 연합뉴스 제가 TV 나가서 상대 이제 그 변호사가 나오더라고. 제가 그랬지. 축구장 4개 이런 거 쓰지 마라. 그냥 22,328평방미터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7,000평이다. 이래라. 축구장이라는 게 상암동이 크게 하고 효창공원 크게 하고 동네 축구장하고 다 다르지 않냐. 아, 그렇죠. 이 좌파들은 축구장 4개 하면 어마한 땅인 줄 알아. 시골 땅 7,000평이야. 자기들에게 축구장 필드만 보면 2,200평으로 해가 곱하기 4, 3. 이게 바로 과장. 좌파들의 언어 전술이고요. 특히 종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했지만, 아니, 물론 이게 법에는 뭐 고속도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뭐 법률 용어는 맞을 거야. 법률이 이제 선이니까 끝 그러니까. 지점. 근데 일반인들이 시점, 종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리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분기점, 그다음에 뭐 IC 나들목 이렇게 정확하게 써라. 아니 처음부터 이게 분기점이라 했으면 누가 착각했냐? 그럼 사람 찾아보겠지 분기점이 뭔지. 분기점은 그냥 고속도로 끝 지점이에요.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종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마포인데 마포 종점. 마포 종점 그러면은 만약에 번화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 도심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갖고 있는 땅 그 속으로까지 거기까지 해서 거기서 고속도로가 마치 끝나는 것처럼. 결국 이 가짜 뉴스는요. 우리 그 나치 시대 있잖아. 나치 시대 괴벨즈. 그 가짜 뉴스 선동 선전에 유명하잖아. 이자가 뭐랬냐면 항상 이 100% 가짜는 잘 안 먹힌다. 진짜를 1% 섞어줘야 된다. 1%의 진실과 99%의 허구를 섞어줘야지 먹힌다. 이랬거든. 요게 딱 요 사건이야. 이번에 1% 진실이 뭐냐? 원안이 있고 변경안이 있는 거야. 그게 맞잖아. 진실이네. 그다음에 변경안에 끝에 김건희사 땅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리 그전부터 있던 거야. 그러니까. 성상.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파 패널까지도 아이고 뭐 언론이 의혹은 제기할 수 있네요. 뭐 야당이 언론은 제기할 수 있죠. 의혹은. 야당이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거요. 명백하게 가짜뉴스지 의혹을 제기할 만한 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진짜 제가 보기 그 1%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변경됐고 그게 분기점인지 뭔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그 완전히 가짜뉴스한 걸 민주당이나 알고도 이게 그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닌가. 왜? 이제까지는 가짜뉴스를 통했잖아. 광우병 때도 한 쥐질 풍나가고 사드 때도 통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이런 말들 하면 통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게 제기한 거다. 저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이유도 없는 사안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거 그냥 강우병도 그렇고 지금 후쿠시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 진실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파간다를 하려면 1%만 딱 있으면 되니까 그거만 가지고 강우병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전부 다 그 의혹 제기 뭐 이걸로 끌고 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해찬이 또 그 인터체인지 문제 이거 그때 당시에 그 세종시 국회의원일 때입니다. 세종시 국회의원일 때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IC 거기다가 그 유치한 거 문재인 정부 때 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쨌든 지금 전직 대표들 그리고 이재명까지 현직 대표들 민주당 대표들이 줄줄이 좀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해찬은 그때 말씀드렸던 그 진미 파라곤 아지터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다시 또 인터체인지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고 최근에 추미애 전 대표가
문재인, 이낙연을 저격을 하면서 다시 그 이슈를,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또다시 수사 대상이 됐어요, 추미애. 그 아들 문제. 지금요? 2020년이죠, 그때 불거졌던 게. 예.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방송에서 3명, 3인을 많이 적어 왔잖아요. 네, 예. 아까 이제 원희룡, 사과 대상 3명, 그렇죠. 피해자 3명. 예. 아까 제가 이제 이재명이가 사과해야 될 게 3명, 네. 양평 군민, 예.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에게 예. 사과해라, 예. 3인.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괴담 퍼뜨려가지고 예, 피해자. 가장 피해자가 이해찬이, 이해찬. 그 다음에 김부겸, 그 다음에 이재명, 예. 이렇게 또 3인. 예. 이제 마지막 오늘 방송의 3인은요, 예. 우리 보수우파인데 구세주, 구세주. 보수우파, 예. 자유우파의 구세주. 예. 이 말하기 저 진보 좌파 민주당한테는 진짜게 그 아군 저격수들, 예. 자살골 냈는 내무반 이 3명이 있어요. 예. 우회를 못 가겠어요. 예.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자기 발등 찢는 자살골 냈는 우리한테는 고맙잖아. 예. 이런 이게 3명이 있는데 누가 제일 자살골 많이 했고 한지는 모르겠어. 예. 첫째가 바로 이게 이해찬이가 자살골 냈잖아. 예천 놓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추미애가 엮고 있잖아. 예. 그 다음에 송영길이가 엮고 있잖아. 예. 송영기. 야, 이 3명이 바로 저는 이게 우리 자유파의 구세주다. 전직 대표 3명이네. 야, 3명이. 근데 제가 보기에 이 3명 중에요. 예. 가장 자살골 많이 한 게 저는 송영길로 봐요. 송영길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송영길은 먼저 보면 모두 까기. 전부 다 까. 예. 보세요. 송영길이 깐 게요. 완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만 깐 게 아니고. 그럼요. 송영길이가 이제 그 문재인을 까버렸잖아. 그 책방이나 하고 있을 때냐 지금 와서 나좀 구해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문재인까지 까버렸잖아. 예. 근데 또 깐 게 이재명까지 까버렸다니까. 이재명 깠죠. 예. 야, 불체포 뜨고 당신만 포기하면 돼. 야당 이기를 포기하는 거야. 우리 나한테 돈 받은 20명 어떡하라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송영길은 문재인, 이재명 예. 전부 다 깝니다. 예. 완전히 모두 깍이야. 예. 그러니까 제일 자살골 많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추미애로 봐. 예. 추미애는요. 예. 이재명이는 띄웁니다. 예. 문재인만 까. 예. 문재인하고 이낙연만 까. 음. 야, 그때 왜 내를 잘라? 윤석열 잘라서야지. 이렇게 까잖아. 예. 근데 이재명이는 띄워. 간디다. 그때. 이재명이는 간디입니다. 예. 이렇게 띄우는 게. 왜? 지 공천반 놓야 되니까. 네, 그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한다니까, 포기한다니까, 쏘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저항주의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니까, 그래서 간디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자살골 넣고 있잖아. 예. 그 다음에 이해찬이는 이재명도 좋아하고 문제는 안 가는데, 예. 근데 하는 것마다, 말마다 이 발언이 자살행위예요. 음. 이번에 바로 김건희에서 괴담 있잖아. 이걸 이렇게 했다가 고소당하면서 네. 자기가 옛날에 한 게 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특강할 때마다 발언할 때마다 이게 중도층의 표가 뚝뚝 떨어져. 중도층 표가. 예. 이해찬이 발언 중에 제대로 된 발언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송영길, 추미애, 이해찬이가 하는 짓마다 중도층의 표를 떨어뜨리는 예. 우리한테는 이게 상당히 고맙고 예.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하루 또 무슨 사고 칠까? 추미애가 또 어떻게 사고 칠까? 예. 송영길이가 혹시 이게 구속되면 또 폭탄 발언하면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이해찬도 좀 조용히 있지, 저 노인네 다니면서 계속 네. 사고만 치니까 네. 지금 이게 세 분 때문에 민주당이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렇네. 못난이 새 대표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추미애 저 아들 문제는. 예. 그러니까 추미애 그때 2020년에 아들 휴가 미복귀 사실상 탈행입니다. 그거. 군대 생활 저도 해봤지만 그거 탈행이에요. 그 탈행 처리합니다. 바로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무마를 하고 해서 그때 남부지검에서 그 수사를 했었죠. 동부지검. 동부지검. 김강정. 네. 그 친문 검사. 그래서 해서 그것을 무혐의로 끝내버렸는데 지금 그 검찰에 다시 재수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무혐의 끝낸 걸 재수사하는 경우도 간혹 있나요? 아니, 이 무혐의로 끝난 게 아니고 무혐의를 하니까 항고를 한 거죠. 항고하고 대검에 재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검에서 재기수사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직 종결된 게 아니고 절차 과정이고. 과정에 있었구나. 결국에 이것도요. 핵심 증인 3명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이것도 3인이네. 오늘 끝까지 3인이네. 3명의 진술이 100% 일치. 예, 3명. 자, 첫째. 양심 선회했던 현병장.
예, 예. 현병장이 같이 있잖아. 제일 처음에 예. 했죠. 그때 예. 우리 병장들끼리 모여가 이게 탈영해가 대책해야 하고 예, 예, 승낙 안 한 건 예, 제일 예. 잘 알잖아. 예, 예. 양심선은 현병장의 예. 진술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때 김관장이가 덮어버린 2명의 진술이 있어요. 예, 예. 바로 그때 그 부대 있잖아. 예. 위에 책임자가 상사입니다. 예, 예, 예. 이모 상사. 뭐 지원 반장인가 뭐 그렇게 명칭이 예. 있어요. 가추사입니다. 가추사. 예. 예. 상사. 예. 이분이 실무자잖아. 예, 예. 책임자잖아. 예. 이분이 진술을 잘 했는데 예. 그때 동부지검에서 덮어버린 것 같아요. 진술을. 예. 왜냐하면 수사 결과 발표 보니까 앞에 1차, 2차 휴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이모 상사가 했는데 그다음에 한 번 더 개인 휴가 낸 게 성인한 데가 군무이탈이거든요. 아, 탈영인데 예, 예. 그 뒤에 진술을 했는데 이게 수사 결과 발표에 빠져 있어.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동부지검에서 조작했다 봐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어제 그저께 있잖아. 예. 이모 상사가 조사받으러 갔거든. 예. 다 불고 옛날도 다 불었어. 부르는데 그건 무시했죠. 저기 그 4번 조사를 받았는데 예. 그 이모 상사가 아닌 거예요. 그 4번 조사. 그거는 김대희인데 좀 김대희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사가 이모 상사가 이제 그 입력을 하는 일을 하거든요. 예, 예. 그 입력할 때 보면 이게 그 부모의 청탁이 있었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도 이게 입력을 다 해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사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진술한 거죠. 예. 두 번째. 그다음에 바로 지원 장교 김모 대위. 대위. 이분도 옛날에요. 예. 4번 중에 첫날만 막 첫날에는 이게 압력이 많았잖아요 위에서. 예, 예. 첫날만 조금 그랬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일관되게 불허했다. 그렇죠. 예, 불허했다 했거든. 예, 예. 근데 이걸 동부지검에 그때 김관장이 무시해버렸다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 다시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진술 확인했거든요. 결국 그 지원장교 김모 대위, 예. 그다음에 그 지원 반장 그 밑에 책임자 이모 상사, 예. 그다음에 직속 현모 병장 세 명이 전부 다 그 휴가 연장 허가가 없었다. 네. 그리고 이게 규율상 규정도요. 예. 일단 들어와야 된대. 그렇죠. 일단 들어와야 된대. 들어왔다가 다시 뭐 어떻게 아프면 또 예, 이렇게 하더라도. 진단서 꺼내서 근데 뭐. 그때 추미애 아들이 게임한다고 도박한다고 안 가요. 게임한다고 안 들어간 거지. 그런데 이거는 군무이탈, 예. 탈영이 명백하고, 예. 근데 범죄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결국 추미애가요. 그때 김모 대위한테 청탁해라고 이게 보좌관한테 전화번호 줬잖아. 그랬죠. 예. 근데 추미애는 번호만 줬지 전화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 그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전화해라고 하는 거지. 번호만 알려주고 뭐 하지 마라. 이거 말이 돼요? 결국 이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전화했잖아. 예. 그러면 이게 직권남용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청탁금지. 그렇잖아요. 그렇네. 부정청탁인 거잖아. 처리해달라. 그때 국회의원이고 여당 대표였습니다. 그럼요. 예. 따라서 이제 그게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또 허위 공문서 작성도 공범이야. 왜냐하면 이게 소급해가지고 네. 허가해 준 걸로 꿈이 났거든. 이게 허위 공문 작성이잖아. 예, 예. 이렇게 그렇게 되겠네. 세 명의 정언에 의해서 추미애가 이제 다시 기소돼가지고 재판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 시간은 걸리지만 언젠가 정의는 실현된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그 대표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그 지금 뭐 총선에서 그 3대 악재로 막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 세 사람 문제가. 그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표들 이야기고 현직 대표 이재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재명은 다른 민주당 안에 다른 문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재명이 지금 재판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격주 한 번씩 받고 있는데 다음에 그 영장 2차 영장 이거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백현동하고 쌍방울이잖아요. 예. 백현동은 이제 지금도 수사를 계속해요. 예. 지금은 이제 뭐 하냐면 옹벽 있잖아요. 공백 아파트. 50m 만리장성 같은 옹벽 있잖아. 백현동 뒤에. 예. 이 옹벽을 건물로 봐줘가지고 이 건물이 아니거든요. 옹벽을 이게 무너지는 걸 막는 거잖아. 이걸 건물로 해석해줘가지고 특혜를 줘가지고 이게 산지 전용 있잖아요. 그 산림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이 공무원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그 기사에 보면 바로 이제 정진상과 이재명도 부른다. 이미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중앙지검의 반부패 일부에서
어미준 부장 있잖아요. 예. 일부에서의 그 실무자를 충분히 부르는 것 같아. 이제 옹벽 그 살림과 옹벽 저번에 살림과네. 다른 과도 많이 불렀잖아요. 예. 그까지 공무원들 다 마무리한 다음에 예. 바로 이게 부를 거고 지금도 매주 예. 한두 명씩 불러서 예. 수사를 하는데 그게 끝났대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임박했다 보면 되고 예. 그거는 이재명이가 표현을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구속이나 기소는 게 명백하다 생각하면 돼요. 영장 청구하고 기소까지는. 예. 뭐 국회에서 이게 방탄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뭐 100%입니다. 지금 국회 이제 안 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수사가 계속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쌍방울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 김성태에 대해서 또 추가 기소를 했거든. 횡령배임. 예. 근데 거기에 이미 북한에 있잖아요. 예. 북한에 그 800만 불. 요게 김성태하고 이화영이 둘 다 추가 기소가 됐어요. 근데 거기도 이재명과 공모해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수사팀이 서로 이제 다른 거죠. 백현동하고 대북선거. 백현동은 중앙지검의 반부패 예. 일부하고 예. 그다음에 쌍방울 저쪽은 예. 수원지검. 수원지검. 그러니까 에서 하는데 예. 거기도 이게 이화영하고 김성태까지도 북한에 800만 불 기소하면서 예. 이재명과 공모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사건을 예. 뭐 이제 영장 청구 기소는 100%다. 다만 이제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략적으로 또 이게 병합 여부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이 결정할 문제고 아마 이제 그 또 성남지청에서요. 예. 또 이제 정자동 있잖아요. 그게 좀 시간 더 걸릴 수 있어요. 네. 정자동. 정자동 그런 거 이게 걸리고. 묶어야 되거든요. 네. 정자동하고. 그러면 이게 저번에 묶기 FC처럼 위해서, 묶기 위해서. 예, 묶기 위해서 시간이 어떻게 좀 걸릴지 모르는데 네. 뭐 저는 이게 전공법으로 갈 거예요. 검찰이 뭐 국회 휴회 기간에 기습적으로 하고 이러진 않아요. 전공법으로 이렇게 오히려 회기 중에 처리하면 네. 누구가 불체포하고 포기한다 했으니 한번 보자. 이렇게 아마 하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회기가 아마 8월 16일 돼야지 다시 국회가 시작이 될 상황인데 물론 그 전에 만약에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체포동의안 안 거치고 바로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고 그걸 그가 8월 16일 이후에 되면은 어쨌든 체포동의안은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검찰하고 지금 이 상당히 이재명 쪽하고 수싸움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 그러면 수싸움을 하면서 날짜도 이제 한번 짚어보고 이게 유리할까. 그래서 이재명은 만약에 검찰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또 어떤 꼼수를 써야 될까. 이거를 서로 궁리를 하는 시간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7월 8일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호의 법대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후쿠시마 계단 문제 그리고 이 조민 갑자기 착한 척하는 조민 그다음에 김태우 그다음에 김관진 전국방부 장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